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요게 자료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정리가 잘 되어져 있거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은 진하게 그게 표시를 다 해놨는데, 맞죠? 네, 원래 그 갈로 열기가 다 되어져 있잖아요. 그는 원래 이제 수업을 할 때 본인이 원래 기록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기록이 시간이 그게 기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미리 전부 다 표현을 다 해놔놨어요. 그러니까 갈로 칠한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원래 빈칸으로 놔두려고 그랬는데 그냥 미리 다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맞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번에 이제 등기 파트가 나오는데 1번에 등기할 사항은 특별히 공부할 게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등기의 효력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종국 등기의 효력은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순위 확정의 효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후등기 저지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공신력은 뭐다? 없다. 그런데 법에 규정해 놓은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물권 변동의 효력과 순위 확정의 효력이거든. 그러면 1번에 물권 변동의 효력은, 자 보세요. 그 동그라미 1, 2, 3을 묶었어요. 뭐죠? 그러면 1번, 2번은 별개고, 그 3번, 그 1번, 2번을 합친 글자가 3번입니다. 3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그죠? 그럼 여기서 접수한 때가 뭐냐 이 말이거든. 그게 이번에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뭐 된 걸로 본다? 접수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이 이제 정확한 답입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자 보세요.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을 뭐다? 한다. 그러면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라는 말이 곧 접수된 때입니다. 접수된 때. 되었죠? 네, 그래 풀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순위 확정의 효력은 우리가 이제 알거든.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 본등기의 순위는 뭐다? 가등기 순위. 그건 이제 가볍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등기소와 등기관은 시험에 출제를 잘 안 하는데, 만약에 출제를 하면은 그것만 딱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럴 때 1번에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는 시작 상급법원의 장, 등기사무의 위임권자, 등기사무의 정지권자, 멸실방지, 손상방지권자, 그게 시작 대법원자,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시작 지방법원자, 또는 지원장, 이런 말이죠. 지원장. 요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등기부는 조금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한 문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부에는 표제부, 갑구, 얼구거든. 등기부를 갖고 물을 때는 갑구, 얼구는 시험에 되지 않습니다. 그는 나중에 권리관계에서 묻는 것이고, 등기부에서 물을 때는 표제부를 갖고 묻는 겁니다. 표제부. 그러면 표제부에 허용되지 않는 게 있거든. 허용되지 않는 거.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있다, 없다? 없지. 표제부에는 가등기, 부기등기, 추정력이 뭐다? 없다. 무효등기 유용할 수도 뭐다? 없다. 표제부는 등기 목적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등기 목적은 갑골구에서 나오는 말이지. 그 다음에 7번, 8번, 9번은 서류에서 나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표제부는 단독 신청이다, 공동이다? 단독이니까 의무자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있죠. 그럼 이때는 딱 이렇게 하세요.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은 권리관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권리관계가 갑구, 무성구, 얼구. 표제부는 사실관계니까 이해관계인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표제부에는. 그럼 만약에 옛날에
18회 때 이제 이런 문제를 냈거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의 여부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낸 거예요. 표제변인 이해관계인은 말 자체가 없습니다. 됐죠? 네. 그럼 그거는 이제 딱 됐어. 그 다음에 집합건물의 등기부가 이제 나오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잠깐만 요리라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면, 아파트가 이래 있다면, 요 토지가 있지, 토지. 그러면 출주인이 물을 때, 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요 차이를 묻는 게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배우면 대지권 등기거든, 대지권 등기. 그러면 대지권,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할 거예요. 대지권 등기가 있다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있다. 이제 요거는 물을 때는 요거를 물어요. 요건 조금 이따 배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지우면 건물 등기부거든. 그럼 건물 등기부는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동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럼 요 차이를 묻는다. 요 차이를. 그럼 일동 일어나 놓으면은 상하 요렇게 구분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상은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상은 이렇게 합니다. 일동 건물의 표시, 하는 대지권의 목적인 뭐의 표시? 토지의 표시. 여기에 전유 부분 상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하는 뭐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요거는 이제 본인이 외워야 되는 거라. 그래서 책에 제일 위에 보세요.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어디에 들어간다? 1도. 대리권의 표시는 어디에 들어간다? 전유분. 그게 딱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를 물을 때는 소재, 집은, 건물의 명칭이죠. 그죠? 그거는 일동에 들어간다. 그런데 공부할 때 자, 요래 봅시다. 아파트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이라면 요 101동에 표제부가 있다. 있지. 1701호에 표제부가 있어요. 그러면 소재, 집은, 건물의 명칭은 여기까지는 101동과 1701호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같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쓸 필요가 뭐다? 없다. 그래서 어디에만 쓴다? 1도. 그러면 소재, 집은, 건물의 명칭은 1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근데 오른쪽에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일동에 들어간다. 전유 부분에 들어간다. 전유. 요거를 시험에 낸 적은 없는데 그런 법에는 그 문구가 있어. 그럼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네. 그럼 통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건물 번호 나오죠. 그 옆에다 그냥 이래 쓰면 된다. 그 왼쪽에는 101동 써보세요. 오른쪽에는 1701호 써보세요. 101동이 번호다, 번호 아니다? 번호. 1701호가 번호다, 번호 아니다? 번호. 그러니까 번호는 두 군데 다 쓰는 거지. 그럼 차이 나는 거는 요거에 차이 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은 여러분들이 알거든. 그럼 자, 볼 때. 구분건물 등기기는 일동의 건물이라는 표제부를 두고 자르세요. 전유 부분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그래, 우리 요리로 봅시다. 여기는 뭐가 있다? 표제. 여기는 표제부, 갑구, 을. 요게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 그러면 그 2번을 봅니다. 일동 건물에 구분한 건물, 일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을 한다. 그럼 동그라미 2번도 지문으로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통과.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의 관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키는 위에 제목을 보는 겁니다. 위에 제목을 보면 왼쪽에는 등기부와 부속서류. 그럼 등기부에다가 동그라미를 주세요. 오른쪽에는 신청정보 기타 부속서류. 그러면 신청정보에다가 동그라미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마다 없다. 신청정보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영장으로 반출할 수마다 있다.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하죠. 그죠? 신청정보는 몇 년이다? 5년. 그 다음에 손상방지는 옆에다가 대법원장이라고 썼어요.
손상방지는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법원행정처장과 지방법원장에게 위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위임. 그러면 등기부가 있어 보인다, 신청 정보가 있어 보인다, 등기부. 그 계급이 높은 법원행정처장이 하는 겁니다.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열람 발급입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딱 물을 때 제일 위에 제목을 딱 보세요. 제목을 보면 제목을 봐야 돼요. 그러면 자, 제목의 왼쪽에 등기 기록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나머지라는 겁니다. 그럼 등기 기록에 부속 서류 있죠. 위에다가 나머지라고 써서요. 나머지. 그러니까 나눌 때는 이걸 여러분들 책에는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자 보세요. 등기 기록입니다.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예요. 그 다음에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개 딱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른쪽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야 안 돼요? 돼.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되니까 대리인이 할 때도 위임장은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왼쪽으로 가볼게요. 누구나 열람 발급이죠. 한칸 밑에 대리인이 할 때도 위임장은 필요가 뭐다? 없다. 그럼 오른쪽에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뭐만 된다? 열람. 그럼 발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네. 그러면 대리인이 할 때는 위임장을 전부 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래 딱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것도 시험에 띄웁니다. 띄우면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등기부라고 써서요. 등기부. 여러분들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신탁 원부도 넓은 의미로 등기부다. 등기부. 등기부기 때문에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나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이래 나 있죠. 신탁원부 공동담보 매매 목록은 그 사항의 열람 발급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 발급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아파트가 가면 도면이 같이 간다, 같이 안 간다? 같이. 그럼 아파트 등기부 발급을 받으면 그 아파트의 도면도 발급해줘야 안 해줘요? 그 말은 가만히 있으면 안 해준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파트 등기부 발급을 신청할 때 나는 이 아파트의 도면도 필요하니까 도면도 함께 포함해서 해주세요. 이러면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네. 그럼 이거는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울 때 절대 1번을 4개를 다 안 씁니다. 4개를 다 안 써요. 한 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4번 앞에서 잘라보세요. 그럼 한 개만 쓴다는 말은 매매 목록은 그 사항에 이랍니다. 열람 발급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 발급을 허용한다. 이렇게 한 개만 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4개를 다 쓰면 틀릴 사람은 없어요. 한 개만 딱 쓰는 겁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의 등기를 자게도 의인은 있잖아요. 자, 보세요. 구조상, 용상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구분 건물 등기 할 수도 있고 일동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다. 오더와이더 그럼 옆에다가 요 글자만 쓰면 됩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래 쓰고 X로 하죠.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면 X입니다. 할 수 있다면 O가 되는 거예요.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대지사용권이거든. 1번은 대지사용권은 소유권 자르세요. 지상전세 임차권 답으로 만드는 문구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구분 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르세요. 구분 건물에 관하면 소유권 이르는 길을 마쳤을 때 현재의 구분의 소유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다 없다다? 있다. 여러분들 잠깐만 요려보세요. 이걸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뭐에 집중이 되어 있냐 이러면 집합 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데 당버리에 꽂혀져 있거든.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분리 처분할 수 없는데 언제부터 분리 처분할 수 없냐 이게 나와야 돼. 그거는 대지권 등기를 하면은 분리 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기 전에는 분리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문구를 보세요.
첫째 줄 끝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니까 아직 대리권이 됐다 안 됐다? 안 되지.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이게 건설회사 거거든. 건설회사 거거든. 아직 대리권 등기 안 했어. 안 하고 건설회사가 건물만 갑에게 넘기고 토지에 대한 대리사용권은 나중에 이전하기로 약속할 수 있냐 없냐. 그거는 대리권 등기하기 전에는 된다 이 말입니다. 후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딱 됐어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입니다. 1번으로 갑니다.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조 1분에 관한 손실한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그라미 칩니다. 동시 신청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칠판을 잠깐 보면은 요러죠. 요게 표제보다 표제바이다 표제. 요게 표제보다 표제바이다 표제. 갑구 무성구 을. 그러면 소유권 모르는 게 합니다. 그럼 소유권 모르는 게 하면은 1701호 소유권 모르는 게 할 때 갑골구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보존 등기할 때는 표제부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럼 요 두 개는 항상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그러니까 뭐라 한다? 동시에 답으로 만드는 문구아니. 그 다음에 2번도 지문으로 띄웁니다. 구분 건물의 대리권의 변경이 있는 그 구분 건물의 소유권이 등기면 1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건물의 소유권에 대비하여 대리권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항상 공부할 때 집합 건물은 표제부를 배운다, 갑골구를 배운다,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주민이 전체가 가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다, 어렵다, 항상 대표자 혼자가 가서 대비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끝이 답입니다. 있다, 없다. 됐죠?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이것도 지문으로 띄웁니다.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자르세요. 건물만에 관한 것의 뜻의 부기등기가 없을 때에는 자르세요. 대리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어디와이다?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이 국어 시간이거든. 칠판을 봅니다. 집합 건물은 토지와 건물은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 자동으로 미친다, 미친다, 맞죠? 그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문구에 뭐라냐면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을 때는 이 말이죠. 그러면 없을 때 밑에다가 있을 때라고 써보세요. 있을 때 에는 대리권에 동일한 효력이 있답니까? 그러면 없답니까? 없다. 있다 밑에다가 없다라고 썼어요. 그럼 이게 우리 법이 이런 말이거든. 칠판을 보세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이 말입니다. 이 등기가 건물에만 있다는 표시가 있어. 이 등기가 건물에만 있다는 표시가 있어. 그럼 그 효력은 토지에 미친다, 미친다? 안 미치지. 건물에만 있다고 했으니까. 맞죠? 네. 그럼 건물에만이라는 표시가 없어. 그러면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 자동으로 미친다, 미친다, 그 말이잖아요. 그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맞다? 맞지.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집합건물은 어렵다고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우리나라 국어가 엄청 어려워요. 우리는 쉽지. 근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너무 어렵다고 그래. 그 왜 어렵냐를 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 이걸 가장 쉽게 말하면 집합 건물은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도 자동으로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건물에만 있다는 표시가 있다면 그 효력은 토지에는 없다. 이래 써주면 참 좋은데, 오케이? 건물에만이라는 등기의 표시가 없다면 대리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이 뭐다? 있다. 이렇게 써놓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등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단 꼭 기억할 때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대지권 등기는 2번 한다. 이게 먼저 나와야 돼. 대리권 등기는 1번 한다, 2번 한다, 2번. 건물에도 하고 토지에도 하고. 그럼 건물에서 부를 때는 이름이죠. 시작. 대지권 등기. 토지에서 부를 때는 시작.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렇게 나와야 돼. 그게 딱 나와야 돼. 그러면 위에 거 갑니다. 대리권 등기는 어디에다 간다? 건물. 어디다 간다? 표제부. 그럼 이거는 시험에 안 내요.
그럼 답으로 안 만든다 이 말입니다. 밑에 내려오세요. 대리군이라는 뜻의 등기거든. 위에 올라갑니다. 대리군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디다 간다? 토지. 등기로다 무슨 구? 해당구. 해당구 밑에다가 갑구 무슨 구? 얼구. 대지사용권의 소유권이면 어디다 간다? 갑구. 대지사용권의 지상전세 임차권이면 어디다 간다? 얼구. 이런 말입니다. 예, 직권을 한다 이런 거죠. 등기관이 뭘 한다? 제과. 그러면 요거를 잠깐만 요렇게 해볼게요. 자, 요래 볼게요. 요거는 대직권 뭐라 말이고? 등기. 요거는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 그러면 요거는 지금 건물이다 건물 아니다? 건물. 요거는 토지다 토지 아니다? 토지. 요거는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으로. 그러면 요거는 뭘 한다? 제과. 이렇게 된다 이 말. 이해했죠? 네, 위에 거는 뭘로 한다? 신청. 밑에 거는 등기관이 뭘로 한다? 제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칠판을 잠깐만 한번 보세요. 자, 칠판을 보세요. 요리 오세요. 요리 오세요. 자, 요게 성역지입니다. 요게 요역지입니다. 그러면 지역권 등기를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두 번. 그러면 성역지에도 해요, 안 해요? 해. 요거는 공동신청이지. 여기서 공동신청이라는 말은 성역지 소유자가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무슨 자? 권리자. 하고 난 다음에 요역지에도 지역권의 등기를 해요, 안 해요? 해. 요거는 등기관이 뭘 한다? 제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는 뭘로 하고? 신청. 하나는 뭘로 하고? 제권. 하나는 뭐다? 신청. 하나는 뭐다? 제과. 감 잡았어요? 네. 이왕 하나 더 할게요. 요역지에는 직권을 합니다. 그럼 요역지에는 성역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해. 성역지에는 요역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해. 요역지는 일부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부 조금 성역지는 일부에 된다, 안 된다? 된다. 일부에 된다는 것은 전부에는 당연히 된다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비교를 딱 해보면, 아,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통과.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구분 건물에 대리권이 되는 등기, 효력 있는 등기와 대리권이 되는 토지 등기를 해당구 또 줄 거 보세요. 해당구가 갑구, 무슨 구? 얼구. 그러면 갑구, 얼구는 순위번호를 따른다, 접수번호를 따른다, 접수번호. 그렇게 풀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작년도 기출문제였거든. 네. 그 다음에 이제 분리처분검주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이 대리권인 경우에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이든 저당권 그 밖에를 한번 줄 거 보세요. 그 밖에 줄 거고 위에다가 처분의 제한이라고 써보세요. 처분의 제한. 여러분들 처분의 제한. 처분의 제한이 흔히 말하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렇게 딱 가는 겁니다. 그 등기에는 소유권 이런 등기, 저당권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등기를 할 수 없다. 없다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대리권이 등기된 구분권의 등기 기록에 건물만 소유권이든 저당권 그 밖에 또 줄 것을 그 밖에 위에하고 똑같은 위치입니다. 관련된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러다. 그럼 이제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자, 제가 이거는 시험에 낼 때는 이 동그라미 1번, 2번 둘 중에 한 개를 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 단계 나아가면은 다른 걸 쓸 수는 있는데 법의 규정이 없어. 그러면 안 쓸 텐데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럴 때, 자, 요렇게 칠판을 보세요. 요렇게 옵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답다. 있죠. 그럼 소유권 외는 용익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답다. 있죠. 그럴 때,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 용익권, 저당권 두 개로 나눕니다. 나누면 무조건 요리하세요. 그럼 용익권이 한 개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밑에 다 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오케이? 그럼 나머지 오는 게 요 소유권이 오는 겁니다. 소유권. 그 다음에 뭐의 제한이다? 처분의 제한. 그럼 항상 공시법은 요렇게만 나누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잘 쓰는 말이 이거잖아요. 이게 오면 이거 먹고 X 돼요. 이게 오면 이게 먹고 X.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집합 건물이죠. 토지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답다? 없다. 그럼 토지만 전세권 설정할 수는 뭐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요렇게 될 거다. 자, 보세요. 여기에 사는 사람이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걸 구분 건물 소유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다, 있다. 흔히 말하는 대지 사용권자가 누구다? 가. 그러면 이 두 개가 분리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분리되면 안 된다는 말은 갑이 을에게 1701호를 매매하면 갑이 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던 대리 사용권도 을에게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요거 이해되죠? 그럼 요게 이해가 된다면은 정리합니다. 요 건물만 소유권이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건물만 저당권은 안 된다 이 말이지. 건물만 처분의 제한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요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맞죠? 네.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러면 토지만 소유권이죠. 토지만 저당권, 토지만 처분의 제한에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 요게 동그라미 1번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업을 시킬게요. 이리 오세요. 그러면 여기에 요거를 하는 게 이해가 제일 빠릅니다. 요거 제일 빠릅니다. 요게 아파트 땅이 있거든. 이 아파트 땅을 요것만 주차 공간으로 빌려줄 수 있다. 있지. 그럼 토지를 빌려주고 설정할 수 있는 등기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러면 땅을 주차 공간으로 빌려줬죠. 그럼 땅에 대한 소유자는 누굽니까? 가.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누굽니까? 가. 땅을 빌려줬다고 해서 소유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그러면 토지만 전세 줄 수는 시작 있다. 토지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할 수 뭐다? 있다. 이해되겠죠? 네. 그럼 이걸 역으로 말하면 건물만 전세 줄 수 뭐다? 있다. 임차권 줄 수 뭐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이거는 법에는 없어. 됐죠?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까지 딱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게 서론을 배운 거예요. 이제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등기법을 절차법이라고 그러죠. 등기 절차 총론이에요. 그죠? 그러면 1번에 강제 신청입니다. 여러분들 받아들일 때 잠깐만 요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에 부동산 표시가 있고 권리 관계가 있고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거든. 그럴 때 의무가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O, 이거는 원칙입니다. 원칙 O, 이거는 X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외에는 의무가 있다 없다. 전세 저당 이런 거는 의무가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럼 요 두 개거든. 이럴 때 등기법에 의무가 있는 거는 표제법밖에 없어요. 그럼 요 갑구는 등기법에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 낼 때도 이게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등기법에 없어요.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5에 가봅시다. 표제부 있죠? 위에다가 등기법 이래 쓰시고 밑에 소유권 보존은 특별법이래요. 특별법. 그 밑에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은 특별법입니다. 그럼 이제 올라갑니다. 표제부입니다. 매도인이 신청한다. 1월. 2번, 3번을 묶었어요. 2번, 3번. 멸실은 표제부죠. 매도리다. 1월. 그런데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멸실 등기는 시작. 지체 없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입니다. 이 동그라미 1번, 2번의 말뜻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1번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집이 지어졌다, 안 지어졌다? 지어졌다.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지어졌다면은 언제든지 보존 등기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며칠이다? 60일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2번을 보세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었거죠. 집이 지어졌다, 안 지어졌다? 아니, 옆에다가 아파트 분양 이래서 제일 이해가 빠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 계약서 쓰잖아요. 그때는 집이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안 올라가도 계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아직 안 지어졌으니까 등기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맞죠? 네. 그럼 옆으로 갑니다.
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 이래 놓죠. 위에다가 3년 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이라면 할 수 있는 날로부터 찾았죠. 네. 위에다가 3년 후에 보존 등기가 되잖아요. 맞다 맞지. 그리고 낱말 뜻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글자를 바꿔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할 수 있었음에도죠. 그럼 동그라미 2번에 셋째 줄에 먹고 할 수 있었음에도 그걸 바꿔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1번을 볼게요. 소유권 불이행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랍니다.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이라면 얼른 보면 맞아 보인다, 틀려 보인다? 맞아 보이지? 맞다? 맞지? 그러면 다시 할 수 있었음에도 할 수 있는 경우에라면 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이러면 맞아 보인다, 틀려 보인다? 맞아. 그럼 할 수 있는 때는 뭐고? 계약 체결일이지. 맞다?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항상 1번, 2번은 위치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날로부터 하면 O, X.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작. 계약 체결일. 이게 계약 체결일. 이래는 그 글자를 바꾸는 게 키다. 이 말이에요. 바꾸기가 엄청 쉽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옵니다. 소유권 이전입니다. 쌍무는 매매죠. 그죠? 매매.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며칠? 60일. 옆에다가 잔금 지급일입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할 때는 쌍무계약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매매 이렇게 쓰겠죠. 그죠? 그리고 한가 밑에 편무계약은 정려죠. 그죠? 정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그거 딱 암기를 해두면 됩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공서 촉탁입니다. 1번으로 갑니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으로 촉탁서를 제출할 수 시작. 있다. 1번, 2번에 촉탁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어하지 아니하고 등기 권리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할 수도 시작. 있다. 그래서 옆에다가 짜장면집 아들 이렇게 썼어요. 짜장면집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공서 지위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촉탁이라고 불러요. 개인의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신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짜장면집 아들은 짜장면 있잖아요. 공짜로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 돈 내고 먹어도 돼. 자유다, 자유 아니다? 자유. 그러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공부하기 쉽습니다. 3번 옆에다가 관공서라고 썼어요. 관공서는 등기필정보 인감 제출한다 안 하지. 주소 이쪽 위에다가 세금이라고 썼어요. 세금. 여러분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딱 나오면 왜 제출하느냐? 주소를 알기 위해서. 왜 알아야 되느냐?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세 자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관공서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내지. 그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4번에는 키가 뭐냐면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명의 등의 표시가 죽었습니다.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 촉탁을 죽었습니다. 수리한다. 여러분들 등기부와 대장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공서는 불일치해도 등기해준다 이 말입니다. 누구는 등기해준다? 관공서는 사기칠 일이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으로 갑니다. 자, 요리를 와보세요. 그럼 요거를 이제 시험에 이제 낼 때 한 문제를 낼 수 있거든. 자, 요렇게 해보세요. 처음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가처분은 민사집행상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전채권을 제외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제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유는 금전채권, 가처분은 금전채권 제외. 자, 두 번째, 등기관이 가처분 등기를 할 때는 가처분에 죽었습니다. 비보존 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자, 요렇게 되었거든. 자, 이럽니다. 그럼 여기에 순위 번호와 등기 목적입니다. 그 여기에 접수가 있어요. 여기에 등기 원인이 있어요. 여기에 권리자
기타. 그럼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갑입니다. 자, 이때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거든. 매매를 했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안 넘겨주니까 을이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걸 때는 가처분도 같이 신청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이제 2번에 가처분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할 때 이렇게 됩니다. 가처분 등기를 할 때 피보존 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그거는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걸 지문으로 안 띄웁니다. 그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면 피보존 권리로서 청구 금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오덱스다 X. 가처분은 금액이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요. 피보존 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보존 권리라는 게 을이 왜 소송을 걸었느냐? 등기 안 넘겨주기 때문에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그럼 피보존 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는 정답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기록하는데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냥 비보존 권리를 기록한다. 이러면 오더와이더 오. 비보존 권리로서 청구 금액을 기록한다면 오덱스다 X. 그 말만 딱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가처분의 비보존 권리가 소유권 외의 3페이지입니다. 등기 실행, 등기 실행.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가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 등에서 소유면을 가처분하는 경우에 그 가처분 등기는 등기 기록 중 갑구해야 한다, 을구해야 갑구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첫째 줄에 여러분 뭐라고 썼느냐면 소송의 표시라고 적었어요. 소송의 표시. 소유권 외에다가 소송의 표시.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래 합니다. 소유권 외는 갑구해야 합니까? 을구해야 합니까? 을구. 그런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해주니까 소송을 걸어서 그러면 소송의 표시는 갑구해야 한다, 을구해야 한다, 갑구. 오케이? 전세권은 을구해야지만 전세권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면 소송의 표시는 갑구해야 한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칠판을 잠깐 보고 일단 가볼게요. 답은 이 말입니다. 가처분을 출제인이 물을 때는 뭘 묻느냐 이러면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이거든. 그러면 재판 도중에 등기가 들어올 수 있다. 그거 처리를 어떻게 하냐. 그게 키예요. 그게 키.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은 이거잖아요. 하나는 무슨 등기?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 하나는 시작. 가처분 이후의 등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 등기.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갑니다. 3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1.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권리를 침해하면 말소죠. 그럼 침해하지 않으면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면 전부 말소한다면 오덱스다 X. 전부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케이? 네. 그 다음의 경우에는 가처분권자가 말소 신청을 할 수 없다니까 말소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자, 그러면 1번으로 기억으로 갑니다. 가처분 등기 전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니은입니다. 가처분 등기 전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기억 니은을 묶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 낼 때 한글로 내는 게 아니에요. 예시를 낸다, 예시를. 오케이? 네. 여러분들 한글로 낸다면 가처분 등기 전이니까 가처분보다 더 앞이다, 뒤다? 그럼 당연히 말소를 못 하는 거지. 맞죠? 네. 그럼 그거는 한글로 시험에 내면 낼 수가 없어요. 예시를 든다. 오케이? 네. 그러면 제일 밑에 7번으로 올게요. 제일 밑에 7번으로 내려오세요. 자, 여러분들 숫자 하나 고치겠습니다. 문제에 2020년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21년. 밑에 거는 전부 다 21년으로 나와 있죠. 그것만 숫자가 20으로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럼 봐보세요. 갑 소유 건물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갑의 가처분에 2월 1일 날 등기됐다. 갑이 을을 등기무달하여 신청하는 거 그 건물에 대한 다음에 제3자 명의의 등기도 동그라미 칩니다. 단독.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칠판을 잠깐 보세요.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가처분 등기, 뭐의 등기를 찾아라? 이후의 등기를 찾아라 이 말입니다. 가처분 등기, 뭐의 등기? 이후의 등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봅니다. 1번으로 갑니다. 2021년 1월 7일 등기된 가압류에 의한 6월 7일 경매죠. 그러면 가압류가 키입니까? 경매가 키입니까? 가압류. 그러면 1월 7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1월 7일은 2월 1일보다 앞이다, 뒤다? 앞이니까 말소할 수 시작 없다. 자, 2번으로 갑니다. 2021년 1월 8일 등기된 가등기 담보권에 의하여 6월 8일 경매죠. 그러면 경매가 키입니까? 가등기 담보가 키입니까? 가등기 담보. 그럼 1월 8일에다가 동그라미를 주세요. 그럼 1월 8일은 2월 1일보다 앞이다, 뒤다? 앞. 그러면 3번으로 갑니다. 임차권 등기에 의하여 2021년 4월 1일이라는 갑에게 동그라미 칩니다. 대항.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말소한다, 한다? 안 하지.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2021년 1월 9일 체결된 매매 계약에 할 때 매매 계약 글자를 줄 거 보세요. 한 6월 1일 날 소유권 이전이죠. 그럼 자 킵니다. 여기서 물건이 변하는 거는 저 매매 계약 때 물건이 변합니까? 소유권 이전일 때 물건이 변합니까? 소유. 그러면 6월 1일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럼 6월 1일은 2월 1일보다 앞이다, 뒤다? 뒤. 그럼 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갑니다. 1월 9일 건저당에 6월 2일 경매죠. 그럼 뭐가 키다? 건저다. 그럼 1월 9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됐죠? 자, 칠판을 잠깐만 열이라 보세요. 잠깐만 열어보세요. 잠깐만 열어보세요. 이거 그림으로 안 그래도 이해는 했다, 안 했다? 한 번 더 말뚝을 받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봅니다. 자, 이리라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A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줘요. 저당권. 그러면 1번에 저당권이 1월 2일 날 들어왔다 이 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거든. 그래서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두니까 을이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그럼 소송을 걸면 가처분을 해야 해요? 해. 요 가처분은 2월 1일 날 들어갔다. 2월 1일 날. 맞죠? 네. 저당권은 몇월 며칠에 들어갔다? 1월. 가처분은 몇월 며칠이다? 2월. 근데 이제 저당권자가 나중에 돈을 못 받아서, 오케이? 그럼 경매 붙인다, 안 붙인다? 붙여. 그럼 경매는 갑구에 하는 겁니다, 갑구에. 그럼 3번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3월 1일 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것만 두 개 비교하면 이게 앞이고 이게 뒤지. 그러나 이거는 저당권에 관한 경매니까 3월 1일이 키다, 1월 2일이 키다, 1월. 그러면 요거보다 앞이다, 뒤다? 앞. 그럼 요거를 말소할 수 시작 없다. 됐다, 안 됐다? 됐다. 됐죠? 됐던가?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키를 잘 잡아야 돼요. 경매가 키다, 저당권이 키다, 저당권. 경매가 키다, 가압류가 키다, 가압류. 그러다 가면 돼. 그러면 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면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년 전에 이걸 한글로 내면 틀릴 사람은 그렇게는 문제를 안 냅니다. 동그라미 니은은 그잖아요. 가처분 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죠. 그러면 제 손을 봅니다. 나중에 가등기도 답이 똑같습니다. 가등기도 임차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앞에 대항자가 딱 들어가면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푸실 때 어떻게 푸느냐 하면 소유권 외이라니까 그거까지 줄 거 보세요. 그러면 정리합니다. 제 손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거든. 그 매매는 소유권 이전이지. 그러면 매매 대금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소송을 걸었죠. 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은 거지. 맞죠? 네. 이제 두 번째는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돈 1억을 빌려.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 해야 되냐? 해. 그럼 이 사람이 돈만 딱 빌려가고 저당권 등기를 안 해주는 거라. 그럼 을이 저당권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거는 소유권이다, 소유권 외다, 외. 지금 소유권 외를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좀 전에입니다. 저당권 전세를 계약을 맺었거든. 그럼 전세금만 딱 받아가고 전세권 등기를 안 해주는 거라. 그러면 1번에 봅니다. 5번에 봅니다. 소유권 외죠?
그러면 자, 칠판에서 한 번 더 볼게요. 칠판 한 번 더 볼게요. 소유권 뭐다? 왜? 그럼 소유권 외에는 항상 용의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답다. 있지. 그럼 동그라미 1번은 용의권이지. 동그라미 2번은 무슨 권이고? 저당권이에요. 그게 항상 나와야 돼요. 그러면 두 개로 분류했다는 말은 답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자, 그러면 1번으로 갑니다. 1번에 지상전세 임차권을 줄 거 보세요. 그러면 뭐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지상권. 뭐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전세권. 뭐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임차권. 그러면 이제 아직 줄 것지 마세요. 이제 설정된 게 청구권 보전하여 가처분 등에 마치된 후 그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하면서 지상전세 임차 설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까지 자르세요. 그까지는 같은 겁니다. 전부 다.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마치된 제3자 명의 자 죽었습니다. 지상지역 전세 무성권 임차권. 그러면 1번에 보세요. 답은 이겁니다. 1번에 해독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상권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중에 넷째 줄에 무슨 권이 들어왔다? 지상권. 이 말이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첫째 줄하고 다섯째 줄을 묶어보세요. 위에다가 옆에다 이런 양립할 수 시작 없다. 양립할 수 없으니까 다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요. 그러면 용의권과 용의권은 양립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맞다, 맞지. 집안에서 괜찮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괜찮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여기서 아니 너무 지금 쉬운 거예요.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놓고 해봅시다. 자, 이리 오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됩니다. 갑하고 을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갑이 지로만 딱 받아가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안 해주는 거라. 안 해주니까 을이 지상권 설정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답다. 있지. 그럼 소송의 표시는 갑 구한다, 을 구한다, 갑구. 그럼 여기에 무슨 등기가 들어갔다? 가처분에. 됐죠? 하고 난 다음에 갑은 병한테 지상권을 줘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지상권을 줘버렸다? 병.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을이 소송해서 이겼어. 이겨가 무슨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지상권. 그러면 이거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용의권과 용의권은 양립할 수 시작 없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감 잡았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다시 갈게요. 다섯째 줄에 가면 돼. 그럼 결론을 이걸로 냈거든. 지상지역 전세 임장 등기의 말소를 단독 동그라미 치세요. 신청할 수 시작 있다. 그럼 옆에다가 모르겠거든.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말소한다.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말소한다. 맞죠? 네, 여러분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저당권 밑줄 그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무슨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저당권. 그러면 옆으로 갑니다. 청구권 보전에 가처분에 마치는 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하여 달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르세요. 그 가처분 등기 위에 마치된 죽었습니다. 제3자 명의의 등기. 그래가 첫 번째와 네 번째를 묶으세요. 그래가 빈 공간에다가 양립할 수마다 있다. 양립할 수 있으니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말소를 신청할 수 시작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제 손을 잠깐만 봅니다. 나중에 가등기가 나오더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나오더라도 답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결론은 이겁니다. 저당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저당권 이후에 들어오는 그래 양립이 되기 때문에 말소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딱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저당권이 딱 넣으면 끝글자는 무조건 말소할 수 없다. 이러면 딱 하면 되는 거예요. 통과? 네. 우와, 잘했어. 6번으로 갑니다. 가처분 등기의 말소입니다. 등기관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는 자 키는 법에는 요래 나와요. 그럼 둘째 줄에 먼저 줄을 꺼세요.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의 말소는 앞에 가면 직권이다, 신청이다, 직권은 법에는 요렇게 놓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도 법을 요렇게 그대로 쓰는 거예요. 됐죠? 됐다. 잘했습니다. 그럼 지금 문안이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요거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는 세 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가처분 등기를 할 때에는 비보존 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처분 등기를 할 때에는 비보존 권리로서 청구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X. 그거 하나.
두 번째, 가처분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거든. 오케이? 네. 그 말은 뭐냐면 현재 재판 중에 있으니까 등기 들어오라,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들어오지 마라 했는데도 말 안 듣는 놈 있다. 그 놈들은 다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그럼 죽이는데 안 죽이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가처분 등기 전에는 말소한다 한다? 안 해.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아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말소한다 한다? 안 해. 그거 말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가처분은 소유권에 들어올 수도 있고 소유권 외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좀 전에 말했던 거는 소유권이었어요. 그럼 소유권 외에 들어왔을 때는 전세권의 소송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전세권 이후에 용의권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전세권 이후에 소유권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세와 용의권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거는 죽어야지. 그러면 이 소유권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말소한다 한다? 그거 안 하는 거지, 당연히. 오케이? 네. 그럼 요거 잠깐 설명해 볼게요. 요리였어요. 자, 요리였어요. 좀 전에 겁니다. 지상권 설정 등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번에 소유권 이전이 올 수 있다, 없다? 있죠. 지상권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나중에 소송에서 이겼다면 지상권 등기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1의 지상권은 못 들어오잖아요. 양립이 안 되니까. 이거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요. 그런데 이 소유권은 말소한다, 한다? 안 해. 왜? 소유자가 달라져도 내 지상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딱 해결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당권과 용의권은 양립할 수 있다. 저당권과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다. 그럼 항상 가등기가 오든 가처분이 오든 저당이 딱 들어오면 말소되는 건 한 개도 없어. 오케이? 네,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처분 등기의 말소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의 말소는 뭐다? 단독 말. 그래 딱 공부해두면 돼요. 됐죠? 네. 9번은 가볍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X만 보세요. 태아는 당연한 것이고 민법상 조합만 줄 거면 됩니다.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조합원 전원명의. 전원명이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이면 공유 아니면 합유 둘밖에 없어요. 뭐로 한다? 합유. 됐죠. 통과.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할게요.